자, 어플 중에 동영상 편집 어플, 우리가 대표적인 세 가지를 현재 배우고 있는데요. 첫 시간에는 비타를 배웠고, 둘째 시간엔 블록, 세 번째 시간엔 캡컷을 배우고 있습니다. 실제 이 어플 중에서 효과가 제일 많은 어플로 현재는 캡컷을 인스타그램에 릴스라는 어떤 프로그램 만들 때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나머지 세 가지 어플, 요 두 가지 어플과 좀 다른 점은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PC 버전에서 편집이 가능하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일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모바일로 하려면 눈이 많이 아프거나 자세히 편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 활용할 수가 있다 보니 두 가지 다 저는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캡컷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게 캡컷의 화면이에요.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제가 최근에 캡컷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떠 있는 거니까 무시하시면 되고요. 위쪽에 혹시 톱니바퀴 보이시나요? 여기를 한번 눌러주세요. 자, 기본적으로 기본 엔딩 추가가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요 체크되어 있죠? 요 체크를 풀어주세요. 자, 이거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원래 얘는 캡컷은요 기본적으로 워터마크가 찍히는 대신에 맨 뒤에 엔딩이 캡컷이라는 엔딩이 붙어요. 그거를 제거해 놓은 거예요. 자, 이제 요 창은 X 눌러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맛배기로 간단한 것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이따가 새 프로젝트를 눌러서 실제 동영상을 편집할 거고, 지금은 이 밑에 있는 메뉴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편집 옆에 보니까 템플릿 있죠? 자, 템플릿 한번 눌러보실래요? 아마 어떤 역할을 할 건지 대략적으로 아실 것 같아. 그쵸? 왜냐면 이전에 우리 다른 데서 템플릿을 봤잖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템플릿 한 개를 선택해 볼까요? 예를 들어 제가 이걸 선택을 했고요. 여기서 템플릿 사용을 눌러서 만약에 여기다가 친구 사진을 넣게 된다면 얘가 반영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템플릿에서는 캡컷이라는 로고가 찍혀서 나오니까 참고해 주세요. 이거는 없앨 순 없어요. 자, 어쨌든 템플릿에서 내가 적용한 것을 저장하실 거면 위쪽에 내보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틱톡에 올릴 때는 워터마크 없이 내보낼 수 있지만 저희는 그냥 다운받을 거기 때문에 내보내기를 눌러서 받아볼게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템플릿을 저장할 수가 있고, 이것을 인스타나 다른 어플에 활용하시거나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을 내가 나중에 쓸 때 활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간단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 분 질문 잠깐 받도록 할게요. 딱히 없다면 편집으로 넘어가서 실제 이제 본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쓸만한 것 꽤 많아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것들 한번 눌러서 적용해 보시고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주시는 걸로 할게요. 없으면 편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클릭. 자, 이제 내 영상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내가 가져올 영상이나 사진을 선택해 주세요. 어떤 걸 편집을 해볼까요? 네,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사진, 영상을 가져와서 편집을 할 거고요. 여기서 로그인 하라고 뜬다고요? 아까 로그인이 떴다라는 거는 여기 나를 눌렀거나 뭐 다른 걸 누르셨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 이 캡컷이라는 게 어떤 커뮤니티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로그인 하라고 떴었지 않았을까.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새 프로젝트 갈게요.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을 골라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영상 아무거나, 일단 너무 여러 개 고르면 또 헷갈릴 것 같으니까 하나만 가져와서 컷 편집부터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개 가져오셔도 되긴 해요. 근데 일단 한 개만. 왜냐면 컷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요. 자, 저는 요 영상 하나를 가져올게요. 이렇게 선택하고 추가를 누르시면 영상이 이렇게 열려졌어요. 세로로 저는 되어 있는 동영상을 가져왔어요. 근데 가로도 되고 세로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요거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내가 원하는 동영상 편집 툴에 맞춰서 설정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요 영상은 지금 1분 7초짜리 영상이에요. 만약에 여기 있는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영상이 재생이 되면서 아마 보일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영상이 비율로 가면요, 내가 원하는 비율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찍은 건 물론 9:16짜리 세로 영상이라 이렇게 저는 작업을 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이거를 블로그에다 띄우겠다, 되게 초라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나는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에 띄울 거다. 그러면 16:9 영상을 추천을 드려요. 그럼 이렇게 만들면 양 옆에가 까만색으로 배경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영상을 찍을 때부터 어디에 올릴 용도인지를 생각해서 영상을 찍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잘리지 않을 부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세로로 영상을 찍었는데 만약 가로로 해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조절을 하면 양 옆에가 이렇게 까맣게 배기 싫게 남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얘를 선택해서 요 까만 게 싫어서 늘린다고 한다면 두 손으로 늘리게 되면 본의 아니게 위아래 필요한 부분들이 잘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찍을 때 자체를 지금이야 뭐 연습용으로 그냥 우리가 찍혀져 있는 영상을 가져오고 있지만, 영상을 찍을 때 자체를 내가 어떤 용도로 영상을 쓸 것인지를 생각해서 찍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릴스에 올릴 용도로 찍었었던 영상이기 때문에 세로 영상으로 찍은 거였고요. 그래서 가로 영상을 주니까 이렇게 양 옆에가 까맣게 남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영상의 사이즈에 맞게 조절해서 만들어야 될 때가 있으시니까 그런 때 한번 알아두시면 좋은 게 비율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비율은 보통은 세로 영상은 9:16이고요. 가로 영상은 16:9.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인스타그램에 피드에 올릴 동영상은 1:1 사이즈, 그리고 만약에 다른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올릴 동영상은 뭐 4:3이나 16:9 이 정도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비율은 물론 내가 어디에 올릴 것을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설정을 해놓고 작업하는 걸 추천드려요. 제일 좋은 건 처음부터 찍을 때부터 그거는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거는 어디서 보냐면 여기 바깥에 화면 찍어주실래요? 그러고 요 끝에 보면은 얘가 이렇게 편집 오디오 텍스트 있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옮겨보면은 캔버스 옆에, 그러니까 필터 옆에 비율, 캔버스 조정 있어요. 요게 이제 그 영상의 비율 사이즈예요. 네. 인스타그램에서 스토리나 릴스는 9:16으로 만드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피드에 올릴 동영상이다 라고 했을 때는 1:1이거나 아니면 4:3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영상을 찍을 때부터 내가 어디에 쓸 것인지를 생각해서 영상을 찍으세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그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아마 편집만 더 힘들고 작업을 했을 때 내가 딱 마음에 들지 않는 영상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비율 설명드렸는데 이해되셨죠? 만약에 내가 비율을 지금 내가 9대 16짜리를 제가 16대 9 가로 영상으로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비율에서 16대 9를 고르면 이렇게 16대 9 가로 영상으로 만들어져요. 그럼 양 옆에가 이렇게 까맣게 여백이 생겼죠. 여기를 캔버스에서 보시면 색상이나 배경, 흐리게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색상은 그야말로 색깔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색깔을 고르면 해당 색깔로 그냥 이 배경이 채워지는 게 색상이고요. 배경의 경우는 캡컷에서 제공되고 있는 배경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사진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사진으로 배경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효과예요. 꽤 많아요. 그리고 흐리게는 영상의 바깥쪽 부분에 이렇게 해당 그 영상이 흐리게 블러 효과가 나온 상태로 보이게끔 해주는 게 흐리게입니다. 이해해주세요. 네, 몰랐어요. 버튼 설명 도와드릴게요. 왼쪽 초과 SP. 자, 그러면 계속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구조는 이와 같아요. 이 위쪽에 다른 영상 편집 툴과 마찬가지로 미리 보기 창이 있고요. 그 다음 이 밑에가 타임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흰색 바가 현재 영상에서 편집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명령들, 그러니까 도구상자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면은 여기 플러스 표시 보이시죠? 이 플러스 표시는 내가 영상에 또 다른 영상이나 사진을 더 가져다가 넣고 싶을 때 플러스를 눌러서 더 추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컷 편집을 설명드릴 것이므로 저는 여기 있는 영상을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터치해보면 분할, 속도, 애니메이션 스타일 등이 이렇게 보입니다. 캡컷이 분할은 이렇게 해요. 내가 만약에 이 앞부분에 이렇게 뚜껑 덮는 부분까지를 자르고 싶다. 여기까지를 잘라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흰색 바를 이렇게 가져다 놓고 분할을 눌러요. 그러면 이 앞부분과 뒷부분 이렇게 나눠졌죠. 이 앞부분이 필요 없으시다면 앞부분을 클릭해서 선택하신 후에 삭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블로 같은 경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게 돼 있어서 그게 조금 편했다면 캡컷은 그런 구조로 돼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잘라서 필요 없는 부분을 버리면 되기 때문에 어려울 점은 없으세요. 자, 만약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이 영상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요 설명 부분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부터 어느 일정 부분까지는 빠르게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다면 분할을 해서 내가 영상을 나눈 다음에 만약 이 설명 부분까지는 좀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여기까지를 분할을 하고 중간 토막의 속도를 조절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등속으로 일반으로 한 5배 빠르게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원래 기본 속도다가 여기 중간 부분은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훨씬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속도 이해되셨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번에는요, 내가 이 영상을 저번에 이제 블로처럼 일정 부분을 크게 만들었다가 또는 회전했다가 옆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어떤 효과를 주고 싶어요. 그거는 키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요 위쪽에 보시면 플레이 버튼 옆에 보면 마름모 모양이 보일 거예요. 이게 바로 저번에 우리 블로에서 보았던 키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작점 부분에 키프레임을 찍어 볼게요. 여기 빨간색으로 마름모가 생겼죠. 제가 이쯤에서 이 영상을 늘려 볼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빨간색 버튼이 생겨요. 제가 이쯤에서는 영상을 위쪽이 보이게끔 맞춰 볼게요. 손으로 끌어서 이렇게 조절할 거예요. 그리고 이쯤에서는 이 영상을 이번엔 아래로 쭉 당겨서 올려 볼게요. 여기까지로 할까요? 그리고 이쯤에서는 다시 지금 기계가 다 보이게끔 화면을 줄여 볼게요. 자, 제가 이거는 첫 번째 한번 누르고 그 다음에 이 화면을 계속 조절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절할 때 마름모가 생기는 거 보이시죠? 마름모가 키프레임이라서 조절하는 점마다 이렇게 생길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플레이. 확대가 돼서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이고 다시 축소가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영상을 그냥 제자리에서 찍었을 때보다 영상이 옆으로 넘어가는 효과라든지 화면이 커지는 효과라든지 이런 효과들이 들어간다면 좀 더 우리가 영상을 재밌게 볼 수 있게 돼요. 이런 부분을 키프레임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회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영상에서 회전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제 두 손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제가 손가락으로 돌려야지 마우스로는 못 돌려서. 자, 이렇게 뱅글뱅글 돌려봤어요. 요 구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듀얼 노즐 바이패스 테크놀로지라는 기술인데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고 자, 키프레임 장난은 요 정도로만 일단 치고요. 애니메이션을 이번엔 설명드려 볼게요. 애니메이션은 뭐냐면 영상의 앞부분이나 뒷부분 그리고 중간 부분에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in이라는 건 영상의 앞부분을 말해요. 그래서 영상이 나타날 때 이렇게 회전하면서 나타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쉐이크 다운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할 것이냐. 요 프로들은 쓰지 마세요. 근데 프로 아니어도 쓸만한 게 꽤 많아요. 아니면 이렇게 확 튀어나오게 할 것이냐 그리고 초는 몇 초 동안에 튀어나오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웃이라는 거는 이 영상이 끝날 때 사라지는 효과인데요. 화면 클로징이 되면서 사라지게 할 거냐 아니면 외부 회전을 하면서 사라지게 할 거냐 이런 값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은 중간 위치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 강조를 줄 때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가게 할 거다 라고 한다면 그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이렇게 맞춰서 두시면 그 부분에서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애니메이션 이해되셨다면 옆에 스타일을 설명드려 볼게요. 자, 스타일은 뭐냐면 AI 그림이나 입자, 표정에 스타일을 주는 거라서 지금 선택이 안 되는 것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인물 동영상이다 라고 한다면 요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나오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클론 나가기나 클론 흡수하기를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지금 영상에선 클론이 나가거나 흡수될 게 없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요거는 어떤 효과냐면 그냥 사람이 걸어가면은 그거에 클론 나가기를 주면은 그 사람이 하나씩 찍혀가면서 나가지는 그런 효과예요. 자, 장면 바꾸기와 동영상 효과 등의 여러가지 효과가 있어서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 있다면 골라서 설정할 수 있는 걸 스타일이라고 해요. 삭제는 아까 말씀드렸고 조금 넘어가서 아이고 카메라 트래킹 같은 경우 모두 다 프로 버전이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무려두기는 조금 설명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크로마키 효과 아세요? 크로마키 효과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트래킹 눌렸네. 오려내기가 크로마키 효과와 같은데 배경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제거할 배경을 선택을 해주면 그 배경을 제거를 해줍니다. 마우스로 움직이려니까 잘 안돼서 손으로 움직일게요. 그래서 이 배경을 내가 제거하겠다 라는 거를 배경 제거해서 내가 오려낼 부분을 설정하면 그 부분이 이렇게 잘려지는 그런 효과예요. 근데 지금 얘가 색깔이 보면은 거의 흰색 계열이다 보니까 아까 잘리는 게 되게 어색한데요. 만약에 배경이 좀 많이 구분이 되는 거를 이용한다 하면은 배경을 제대로 잘라낼 수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한번 더 볼게요. 맞춤형 오려내기는 내가 직접 끌어서 범위를 색칠해서 오려내는 거고요. 크로마키 같은 경우는 일정 그 색깔을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저번에 보셨던 것처럼 파란색이나 아니면 녹색 천을 깔아놓고 찍은 어떤 영상들은 크로마키를 이용해서 피사체만 남기고 나머지를 없애는 게 가능합니다. 자, 볼륨은 영상의 볼륨이겠죠? 그래서 볼륨을 크게 또는 작게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또는 없애려면 저기 끝까지 줄여버리면 되죠. 자, 오디오 추출. 요거는 안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영상에서 소리만 추출해서 쓰거나 할 때 오디오 추출을 합니다. 되돌릴게요. 자, 편집은 무엇이냐? 영상에서 필요없는 부분을 잘라내실 때 편집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선택해서 회전이나 미러링, 자르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르기를 누른 후에 필요없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남겨놓는 게 가능합니다. 네, 요 끝에를 잡으랬더니 엉뚱한 게 잡혔네요. 그리고 자르기 하면 이렇게 잘려지는 게 자르기예요. 필터는 필터 효과를 주는 거예요. 영상에 필터 효과를 줄 때. 그럼 여러 가지 필터 효과들이 있으면 해당 필터 효과를 줄 때 이용을 하는 거고요. 조정은 밝기나 대비를 조절할 때. 예를 들어 영상을 좀 더 밝게 하고 싶다면 밝기를 조절한다든지 대비를 조절한다든지 해서 영상을 밝기 대비를 맞출 수가 있고요. 보정의 경우는 만약에 인물 동영상을 찍었을 때는 얼굴이나 몸을 보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왜 보면은 유튜버들이 얼굴이 되게 이쁜 유튜버들이 있는데 가끔 필터가 꺼져서 얼굴이 되게 못생긴 얼굴이 드러나는 그런 경우들을 본 적이 있으시죠?
그런 것처럼 얼굴이나 이런 메이크업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보정인데요. 얘는 얼굴이 없으므로 지금 안 뜨죠. 마스크는 일정 부분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분할을 이용해서 아래 부분을 가리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영상의 분할을 이용해서 가려주시거나 이렇게 조절해서 맞추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마우스로는 안 돼서 손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절하면 이렇게 영상에서 내가 자를 부분을 마스크를 가릴 수가 있고, 요거는 뭐냐면 흐리게예요. 제가 여기를 조절하면 이렇게 흐리게 맞춰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영상과 다른 영상이 흐리게 합성이 되게 해주시는 게 여기 있는 마스크 부분에서 가능하세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버레이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오버레이는 별로 쓸 일은 별로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어떤 거냐면 위에다 이제 덮어 씌우는 거, 그런 거 이제 오버레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PIP로 바꿔주는 게 이제 오버레이라 지금은 아마 쓰실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다른 영상을 앞에 이제 가져온 거를 다시 오버레이를 시켜서 이 영상 위에 얹고 싶다, 이럴 때 오버레이를 쓰는 거라 지금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게 생각되실 것 같아요. 자, 편집 효과. 여기는 이제 동영상 효과, 신체 효과 등이 있습니다. 자, 동영상 효과는 동영상의 효과를 넣는 거예요. 화면 떨림이나 반복 스윙 등의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고, 프로 버전 빼고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이 동영상의 효과가 적용이 돼서 나오죠. 이렇게. 신체 효과는 신체 주변을 뭐 전기로 흐르는 것처럼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얼굴을 좀 다르게 표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머리 색깔을 바꿔준다든지, 이렇게 신체에 대한 어떤 동영상의 효과를 줄 때 고르는 메뉴예요. 필터는 필터 전체를 설정하는 거였고, 조정, 보정 다 말씀드렸던 것들이네요. 그죠? 자, 손 떨림 보정은 우리가 걸어 다닐 때 손이 흔들리잖아요. 그거 보정하는 기능인데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어디 막 걸어가면서 찍을 때 그게 막 떨려지잖아요. 그거 보정하는 기능이에요. 불투명도는 흐리게 하는 거, 노이즈는 지저분한 어떤 잡티 같은 거 제거하는 거, 그리고 음성 효과는 여기 들어있는 음성을 다른 음성으로 바꿔서 효과를 내줄 때, 복사는 이 동영상을 하나 더 복사할 때, 역방향은 동영상을 거꾸로 재생시킬 때, 프리즈는 일부를 멈춰놓고 작업을 할 때 프리즈를 씁니다. 그래프, 모션 블러 이런 효과들이 있어요. 정말 다양한 효과들이 많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효과들을 모두 쓰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애니메이션을 살짝 넣는다든지, 아니면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뭔가 뭐 화려한 효과를 설정할 때, 이럴 때 주로 쓰게 돼요. 자, 일단 컷 편집 부분은 쭉 다 설명을 드렸고요. 질문 있으신 분 일단 질문 받고 나머지 부분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저는 영상 한 개를 더 찾아서 넣어볼게요. 아무거나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이렇게 영상이 붙여져요. 그리고 영상과 영상 사이에는 이렇게 일자 모양이 하나 생길 텐데요. 요거를 누르면 전환 효과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이 안 되나요? 될 텐데. 제 핸드폰이 제대로 인식을 못했던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 전환 효과를 내가 원하는 다른 어떤 전환 효과를 넣는다면 효과가 이렇게 적용이 되면서 전환이 돼서 보일 겁니다. 역시 프로는 빼고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초도 내가 원하는 초만큼 조절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좀 화려한 어떤 효과들을 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컷 편집과 전환 효과 정도 소개를 했고요. 일단 여기까지 질문 받고 오디오 텍스트 스티커 나머지 또 설명해 볼게요. 자, 오디오예요. 오디오를 클릭하시면 오디오를 넣을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동영상에도 소리가 있잖아요. 이 소리를 클릭해서 아까 여기 볼륨을 줄이거나 키울 수도 있지만 내가 일일이 그 소리들을 다 없애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쪽에 있는 음소거를 누르시면 전체 여기 띄워져 있는 동영상의 사운드를 몽땅 끄실 수가 있어요. 다시 키시려면 얘를 다시 풀면은 사운드가 다시 켜지니까 전체적으로 하실 때는 볼륨을 일일이 조절하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하실 거다 말씀드리고요. 자, 오디오로 가겠습니다. 오디오 클릭. 사운드로 가면은 캡컷에서 제공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음악들이 나와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음악을 들어보시고 마음에 들면 여기서 플러스 눌러서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음악이 이렇게 들어갔죠? 설명 도와드릴게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1.7의 양이 많기 때문에 좀더 풍부하게 진행했습니다. 듀얼로즈 바이패스 패스로즈라는 기술인데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면 이런 물이 따로 분리돼서 나와요. 자, 캡컷은요, 음악이 영상 끝까지 들어가지기도 하지만 보통 어떻게 되냐면 영상이 짧다고 해서 영상까지만 들어가지 않아요. 뒤에도 계속 깔려지게 되거든요. 지금 얘는 영상 자체가 제가 어떻게 보면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잘렸는데 제가 다른 영상 하나 더 넣어볼게요. 다른 음악. 만약에 이렇게 음악을 넣으면 또 음악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이 동영상이 여기서 끝난다 하더라도 음악이 계속해서 들어가질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 음악대로 계속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추가해도 되지만 나는 여기까지만 딱 음악이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흰색 바를 맞춰 놓으시고 이 음악 부분을 눌러두신 다음에 분할을 하세요. 그러고 필요 없는 음악 부분은 삭제하시면 되죠. 그래서 내가 영상에 맞게 음악을 끊어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음악을 들어보면 요 끝에가 되게 어색하겠죠. 이 부분을 터치하셔서 희미하게 해서 페이드 아웃을 주면은 점점점 소리가 작아지는 그런 영상을, 그런 음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어색하지 않게 음악을 넣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희미하게 페이드 인은 점점점 소리가 커지는 거고요. 페이드 아웃은 점점점 소리가 작아지면서 맞춰지기 때문에 영상의 시작부 또는 끝부분에 많이 활용하는 효과입니다. 자, 사운드는 말씀드렸고 두 번째 편집 효과 설명해 볼게요. 편집 효과는 환호성과 박수, 승리 등의 내가 원하는 효과들을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효과가 되게 많아요. 그럼 내가 적용하고 싶은 효과를 이렇게 선택을 해보고 마음에 드는 효과는 플러스해서 집어넣으시면 돼요. 설명 도와드릴게요. 내가 이걸 다 쓰지 않고 여기까지만 쓰겠다. 마찬가지로 효과를 선택해서 분할해서 삭제를 해버리면 내가 원하는 데까지만 효과를 쓰는 게 가능합니다. 사운드 추출은 뭐냐면 영상에서 사운드를 추출할 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또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만약에 어떤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서 사운드를 추출해서 그거를 음악으로 넣고 싶어 라고 한다면 동영상에서 사운드를 추출해서 넣는 효과예요. 지금은 복잡하니까 넘어갈게요. 자, 녹음은 내 목소리를 녹음하는 겁니다.
만약에 녹음을 누르고 여기서 녹음을 눌러주게 된다면 3, 2, 1 다음에 제 목소리가 이 영상에 녹음이 돼서 들어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으세요. 자, 여기까지만 녹음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소리가 나오겠죠. 제 목소리가 이 영상에 녹음이 돼서 들어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으세요. 자, 여기까지만 녹음. 근데 소리가 너무 작으면 이 녹음을 볼륨을 눌러서 소리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목소리가 이제 이 영상에 녹음이 돼서 들어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으세요. 자, 여기까지만 녹음해 볼게요. 만약에 내가 마이크를 독차지하는 것과 같은 제 목소리가 이 영상에 녹음이 돼서 들어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으세요. 효과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녹음해 볼게요. 자, 음악 부분 어렵진 않으셨을 거라 생각 들고요. 일단 질문 좀 받을게요. 사운드 부분에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주시고, 없으시면 텍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텍스트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텍스트를 추가할 수 있게 나와요. 그럼 내가 텍스트를 넣고자 하는 부분을 일단 하얀색 바를 가져다 놓고 텍스트 추가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고 텍스트를 여기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드는 글씨체를 골라주시면 돼요. 꽤 여러가지 글씨체가 있어서 마음에 드는 채를 고르시고 옆에 스타일에서 마음에 드는 색상, 스타일을 고르시면 돼요. 여기서 굵기라든지 불투명도 이런 값들도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획에 대해서도요. 두께를 좀 더 두껍게 하겠다 이런 것도 다 조절되니까 참고로 보시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우는 가장자리에 이렇게 빛 효과 줄 때. 자, 편집 효과 부분에서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들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 있으면 바로 눌러서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 효과죠. 그래서 글씨에 어떤 애니메이션을 줄 때, 예를 들어 통통 뛰는 심장 모르니까 이렇게 통통통 뛰어가죠. 이런 식으로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마음에 드는 효과를 고르시면 되고, 말풍선 같은 경우 이제 말풍선으로 모양이 나오게 할 때, 약간 만화 같은 느낌을 줄 때 쓰시면 괜찮으실 것 같긴 해요. 제 목소리가 아우, 저 목소리 좀 없애야겠다. 어색하다. 잠시만요. 오디오로 가면은 제 목소리 여기 보이죠? 요거 삭제하면은 제 목소리 삭제 가능합니다. 메뉴들이 되게 편집하기가 쉽게 되어 있어요. 텍스트를 누르면 텍스트 부분이 이렇게 확대가 돼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이 되게 편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이쯤에서 글씨를 더 추가하겠다. 그럼 텍스트 추가를 누르시고 텍스트를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다가 놓거나 크기를 조절하고 입력하면 되는 거겠죠? 만약에 이 폰트, 이 글씨체로 요쯤에다 또 적고 싶다면 그때는 복사를 해서 쓰시면 이렇게 복사가 되고 얘를 끌어서 배치를 한 다음에 글씨만 바꿔서 쓰시면 돼서 되게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자, 텍스트 부분에 설명드렸던 부분 어렵진 않으셨죠? 자, 스티커는 뭐냐면 여러 가지 스티커 효과들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캡컷에 있는 여러 스티커 모양들을 내가 적용하고 싶은 모양을 눌러서 적용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게다가 아까처럼 프로 적혀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래서 무료인데도 굉장히 쓰기가 좋은 어플이 캡컷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얘네들이 다 무료로 지원되는 애들이에요. 엄청 많죠? 물론 스티커에도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튀어나올 때 용수철처럼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겠다라든지 이런 좀 재미있는 효과들도 넣을 수가 있으시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동 캡션은 뭐냐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강의한 영상이다 라고 했을 때 자동 캡션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말을 하는 영상인데 내 말을 얘가 받아쓰기를 해주는 게 자동 캡션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 어떤 말을 하는 영상에 자동 캡션을 달게 되면 그 영상에서 소리를 빼내서 글씨 캡션으로 달아주는 그런 효과입니다. 그래서 강의 영상에서 주로 쓰이게 될 건데 지금 여기서는 소리가 없어서 넘어갈게요. 자, 텍스트 템플릿 요거는 먼저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 모양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갖다 쓰셔도 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동 가사는 마찬가지로 뮤직비디오를 틀어놓고 거기다 이제 가사를 입히고자 할 때 뮤직비디오를 해놓으면 가사가 알아서 붙게 하는 거고요. 그리기는 내가 직접 그리는 거예요. 블로나 다른 어플에는 없었던 기능인데 우리가 여기서 내가 원하는 펜 모양이나 색깔을 고르고 그리면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이 또 있더라. 자, 그러면 지금 텍스트랑 스티커 부분까지는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고요. 딱히 질문이 없다면 오버레이, 편집 효과, 필터, 비율, 캔버스, 아까 비율하고 캔버스는 설명했으니까 요거 몇 가지만 더 설명하고 저희 내보내기까지 하고 마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스티커까지 질문을 제가 받으러 다니고 질문 없으시면 오버레이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오버레이 설명드릴 건데요. 오버레이가 간단히 말하면 PIP 추가예요. PIP가 뭐냐면 지금 영상에다가 다른 영상을 붙이고 싶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진을 붙이고 싶을 때 PIP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상을 불러올 수 있게 나오죠? 그럼 마음에 드는 영상을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영상을 선택을 해서 추가를 하면 이 영상이 여기 올라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영상에다가 다른 영상을 올려서 크기를 조절한다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둘 수가 있고, 만약에 이렇게 올려놓았을 때 오려내기를 이용해서 배경을 제거하면 이렇게 배경을 제거해서 사람만 남았죠. 그쵸?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사람만 가져다가 다른 영상에 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대신 배경이 좀 또렷하게 보여야겠죠. 그리고 참고해 주시고, PIP 효과 어렵진 않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영상 위에 영상을 얹는 효과예요. 네. 그 PRP는 영상에 영상을 올리는 거라고 네. 했는데요. 네. 사람들이 플러스
네. 이거는 손으로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사진 수정할 때 그럼 사용합니다. 다이아몬드 플러스가 키프레임,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그거는 일부분에 변형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영상이 선명하게 보였다가 흐릿하게 보이다가 이런 식으로도 조절할 수 있을 거고, 크기에 대한 조절을 해줄 수도 있을 거고요. 변환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제가 여기 강아지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강아지 영상입니다. 네, 춤을 잘 춰요, 얘가 이렇게. 어쨌든 요거를 내가 만약에 배경을 없애고 싶다 그러면 오려내기를 이용해서 크로마키로 여기 녹색 배경을 찍고 채도를 조절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배경이 제거가 되죠. 얘를 배치를 하고 크기도 조절하고 이런 식으로 놓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얘가 나는 이 위치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키프레임을 추가해서 뭐 아까 얘기대로 처음엔 여기 있다가 얘가 이쯤에서는 저쪽으로 가게 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끌어다가 여기다 놓으면은 저기로 가겠네요. 물론 걸어가는 모습이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게 지금 영상을 하나 얹었는데 이 영상에 노래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나는 이 노래를 없애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이 영상에서 볼륨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하는 게 가능해요. 너무 여러 개가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얘는 좀 제거 좀 하고. 자, 오버레이 어렵지 않으셨을 거고요. 편집 효과 설명드릴게요. 편집 효과는 동영상 신체 효과 이런 것들인데 아까 컷 편집할 때 설명드렸던 부분이라 가볍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이런 효과를 넣고 싶다 그러면 해당 효과를 선택을 하면 그 부분에 효과가 들어가지는 거죠. 이렇게요. 그 부분을 내가 원하는 데까지 정하면 이 영상 중에서 그만큼만 효과가 적용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화려한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싶을 때 이런 편집 효과들을 쓰실 수가 있어요. 요거 필터 또한 마찬가지인데, 필터가 클립에 바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영상에 내가 원하는 부분서부터 어느 부분까지 원하는 부분까지를 필터 효과를 줄 수가 있어서 좀 더 분위기 있는 영상을 만들 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배율은 아까 설명드렸고 캔버스 설명드렸고 조정인데요. 조정은 밝기 대비 조절하는 거니까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기본적인 캡컷의 기능들은 모두 설명드렸고 영상을 다 만들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영상을 다 만드셨을 때는 위쪽에 보시면 화살표 보이죠? 요게 내보내기예요. 이렇게 누르면 내보내집니다. 블로처럼 뭐 동영상 하나를 봐야 내보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보내지기 때문에 편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워터마크조차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내가 쓰고 싶은데 어디다나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도 당연히 가능하고 릴스나 아니면 쇼츠와 같은 짧은 영상 제작에도 캡컷만큼 좀 쓸만한 어플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캡컷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고요. 우리가 블로그만 다룰 게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해보자면, 아까 설치하신 게 요 캡컷이라는 PC 버전이거든요. 캡컷은 이렇게 PC 버전으로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깐 띄워서 보여드리면 이 프로젝트는 제가 이 PC에서 작업했었던 프로젝트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새 프로젝트를 누르면 이렇게 편집창이 바로 뜨죠. 근데 우리가 영상 편집을 할 때 캡컷만큼 효자인 건 없는 것 같아요. 자료를 가져오면 되고 그거를 타임라인에 끌어다 편집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타임라인에 들어가면 아까 보셨던 미디어나 오디오 또는 텍스트와 같은 효과들이 이쪽에 있거든요. 해당 편집 효과를 끌어다 넣으면 적용이 되고 재생해서 보면 되고 다 완성이 되면 내보내면 된대요. 그죠? 그래서 내보내기 하면은 완성을 할 수 있어요까지 설명을 해주네요. 새 프로젝트를 잠깐 보여드려 볼게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캡컷에서 작업을 할 때는 미디어에 여기 가져오기를 눌러서 동영상이나 오디오, 사진 등을 갖다가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어떤 영상을 편집한다면 이렇게 넣고 여기서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업로드를 올려주시면은 영상을 편집할 수 있게 나오는 거죠. 플레이해보면 재생해서 볼 수가 있고, 근데 내가 만약 여기서부터 잘라서 보이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막대를 갖다 놓고 자르면 돼요. 근데 얘는 조금 더 자세히 돼 있는 게 요거랑 요게 있죠? 얘는 왼쪽을 삭제할 때, 얘는 오른쪽을 삭제할 때라서 그건 조금 더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프리즈 효과나 아니면 역방향 재생 또는 미러링 등의 웬만한 효과들이 다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키프레임이죠. 요걸 만약 눌러서 키프레임을 설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 이 영상을 좀 키우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확대를 시키면 영상을 키워서 볼 수도 있고 어느 부분까지 만약에 얘를 맞춰서 발을 움직일게요. 얘를 이렇게 조절해서 내가 보이게 하고 싶은 부분으로 맞춰 놓으면은 키프레임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플레이해서 보시면 일단은 일단은 PC에 RC를 설치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 여기서는 다시 줄이고 싶다. 그럼 다시 줄이면 이렇게 여기서 이걸 조절해도 돼요. 그래서 PC 버전으로 했을 때도 되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나와 있다는 게 캡컷의 되게 장점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비디오, 오디오도 넣을 수가 있고 음향 효과나 음악들도 다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내가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플러스를 누르면 여기 추가가 되고 여기 있는 막대기를 맞춰서 놓고 이 뒤에 걸 제거하겠다면 뒤에 제거가 이거잖아요. 이렇게 누르면 아주 쉽게 내가 소리를 넣거나 소리에 대한 볼륨을 조절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PC 버전으로 할 때도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텍스트도 추가하려면 이렇게 누르면 텍스트가 추가가 되고요. 여기다 텍스트를 적거나 이 부분에 텍스트를 적으면 색깔 바꿔볼게요. 그러고 글씨체는 내 컴퓨터에 있는 글씨체들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PC에다가 이쁜 글씨체를 받아놓은 게 있다면 그 글씨체를 활용할 수가 있고 스타일을 이렇게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출 수 있게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실제 영상 편집 프로그램들이요. 특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미어라든지 이런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이런 효과 자체가 아예 없고요. 실제 만들 때 좀 더 전문가적으로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도 문제인데 매 달마다 한 3만 얼마씩 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무료예요. 근데도 이렇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요즘은 세상이 좋아진 게 느껴집니다. 옛날에는 이런 효과들이 없었잖아요. 애니메이션도 바로 설정하고 싶은 거를 눌러주시면 설정이 되거든요. 초도 조절할 수가 있고 아웃, 반복 다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트래킹, 요건 이제 모션 추적이라 해서 어떤 움직임을 따라가게 만드는 게 모션 추적이라고는 해요.
음성 변환을 해서 만약 남성 목소리가 PC 나오게 버전. 하겠다면은 내가 소리 넣은 것을 얘가 읽어주기도 합니다. 탭컷 PC 버전. 일단은 얘가 읽어준 거 들어봤죠? 이런 식으로 소리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어떤 소리를 넣은 것을 음성 변환해서 어떤 다른 사람이 그 뭐랄까 글씨를 읽어주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낼 수도 있고요. 텍스트에 뭐 편집 효과, 자동 캡션 많으니까 참고해서 보세요. 스티커도 되게 다양해요. 내가 주고 싶은 스티커를 눌러서 PC 버전. 일단은 플러스 눌러서 배치해서 놓으면 되고 크기 조절하면 되기 때문에 진짜 어렵지 않게 설정할 수가 있죠. 여기서 크기 조절할 땐 여기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 발을 맞춰주시면 그 부분까지만 이렇게 그 스티커가 보이는 것도 참고해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많아요. 게다가 프로 적혀 있는 게 없어서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죠? 자, 편집 효과. 편집 효과도 내가 중간에다가 어떤 효과를 넣고 싶다면 해당 효과를 눌러서 설정하시면 돼요. 일단은 PC에 플러스 누르면 이렇게 생기고 내가 원하는 데까지만 그 효과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PC에 필요 없을 땐 쓰레기통 누르면 되니까 아주 편해요. 자, 전환 효과. 여러 가지 전환 효과들이 있는데 영상과 영상에 겹치는 부분에 전환 효과가 들어가는 거라 지금은 제가 바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미디어 한 개를 더 가져다 붙여볼게요. 선생님이 네, 근데 집에 가주세요. 요것만 좀만 더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자, 여기서 전환 효과를 만약에 내가 버블 블러를 넣겠다 하면은 여기 선택하시고 끌어다가 요 중간에다 넣으시면 이렇게 효과를 전환 효과를 넣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필터는 필터 효과 주는 거고요. 조정은 우리가 쓸 일이 별로 없긴 한데 네, 요런 효과들 있기는 해요. 사용자 조정. 그럼 이제 밝기나 뭐 대비 곡선 요런 것들을 조절할 때 조정 효과를 쓰기도 하더라. 자, 만약 다 만들었다. 그럼 내보내면 돼요. 그래서 진짜로 어렵지 않게 우리가 PC에서 영상을 편집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고, 아까 얘기했던 중에 비율 빼먹었죠. 그쵸? 비율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비율대로 영상 크기를 만들어 놓고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PC로 하면은 모바일보다 훨씬 더 크게 볼 수 있고 자세히 편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게 캡컷의 PC 버전이에요. 진짜 혜자죠. 그래서 연습하실 분들은 좀 연습해 두시고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자.